오늘은 컴공과 2학년, 정확히는 뭐 이제 다른 학과긴 하지만 저는 컴공과로 통칭을 합니다. 컴공과 2학년, 군대를 전역하시고 복학하셔서 한 학기를 지내시는 2학년 분의 상담 일지입니다. 목표, IT 목표에서 그 분야의 하나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목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본인이 개발자로 시작을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 백엔드 개발자로 시작해서 거기서 잘 되는 방향이 그 데브옵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백엔드 개발자에서 미디어에 관련된 영역으로 한 군데 깊게 팔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보안에 관련된 영역을 깊게 팔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각자 여러 가지 역량을 나아가서 경력으로 전직할 수 있는 직업도 있으면서, 두 번째,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우리 모두는 CTO 커리어나 창업가 커리어 요 두 가지로 나가야 됩니다. 시대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AI 뭐 1년 반 공부해가지고 직업으로 취업을 시키는 건 뭐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4학년 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비전공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우선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내가 졸업할 때까지 2학년, 3학년, 4학년 남아서 이런 분이 그 비전공자가 전직하듯이 그런 수준으로 취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잡으면 안 돼요. 앞으로 3년이 남았어요. 우리가 이쪽 업계에서 나름 이제 전천후로 다 키울 수 있다. 많이 키워봤다. 이런 사람들은 2년 정도 각 잡고 키우면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겨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자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하니까 그 2년을 각 잡고 키우는 건 없잖아. 3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대학을 다니면서 해도. 그래서 이분은 목표를 잘못 잡았어요. 목표는 뭐냐? 크게 잡아야 돼요. 나는 장기적으로 CTO, CISO, 뭐 글로벌 커리어, 기술 창업가에 최대한 가까운 길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잡으셔야 이게 올바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목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은 1차 목표가 워커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플레이어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내가 리스크 걸고 내 일하는 능력, 내 코드를 보세요.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회사를 막 자유롭게 옮겨다니고 쉽게 말하면 지금 애자의 기업에 일하는 사람 그리고 장기적으로 뭘로 봐야 된다? 플레이메이커, CTO급, CISO급, 기술 창업가급, 글로벌 커리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플레이어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플레이어 워커의 가장 큰 차이는 있잖아요. 플레이어는 그 자신이 지금 머릿속에 매출과 고객 조회수, 즉 회사의 매출 지표와 고객 지표를 같이 봐요. 이 사람들이 플레이어예요. 들어가면 내가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거기에 실행 레벨급으로 영향력이 있는 걸 하는 거고 큰 영향력을 미쳤으면 보상을 받는 거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이 취업할 곳이 워터폴 기업이 없어요. 원래 공공기관 전산이나 공기업 전산은 사실 경력 쌓고 난 다음에 이직을 하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신입으로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많이 몰릴 거예요, 전산직. 왜 많이 몰리냐면은 기존의 워터폴 기업이 공채를 안 하니까 공채가 이미 종말이 됐습니다. 근데 애자의 기업 가기에는 또 이제 저거 기술을 각 잡고 잡아야 돼. 아, 그럼 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공공기관이 몰려요. 근데 공공기관이 요새 코테도 보고 막 북스마토로는 극단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NCS 각 잡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선 제쳐두고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잡아야 될 것은 애자일 기업, 글로벌 기업 위주로 취업할 곳을 잡아야 됩니다. 기술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기업에서 일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을 잘해야 돼요. 올해 도입된 과정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방식의 과정이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서는 대표들도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고 한국에서 뭐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일합니다 강의하는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그 한 회사에 한 7, 8년 이렇게 일했던 분이 아니라 2, 3년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치면 대리 주인급이 뭐 강의하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 지인 중에 그쪽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대표로 일하시던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커리어, 종합 커리어로 가야 돼요. 전문 분야가 물론 있긴 있어야 돼요. CTO급도 전문 분야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CTO가 테크 조직을 운영하면서 네트워크 분야, 개발 분야, 보안 분야, 그리고 거기에 신기술,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관련된 분야, 그걸 자기가 전부 통괄할 수 있니? 다 알 수 있냐? 그러면 좀비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CTO가 못 돼요. 이 자기 전문 분야 딱 하나 두고 거기에 우리 조직이 리더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분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그리고 그거를 비즈니스랑 연결하는 능력을 가진 게 CTO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리더 클래스를 키우는 거예요. 그냥 기술만 잘하는 그런 독보의 장군 안 키워요. 매니저급이 되고 거기에 사업이 되고 창업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돈과 권력, 비즈니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목표가 돈 그리고 직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목표로 삼고 자기가 욕심은 안 나더라도 스스로 목표를 삼아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욕심이랑 욕망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욕심이란 거는 자기가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고 그냥 월급 루팡하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근데 욕망은 있잖아요. 남들이 잘하든 뭘 하든 비교하지 않고 저 랭크를 스스로 계속 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야망이 있는 그런 게 욕망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왜 목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했느냐. 제 상담을 받으면 보통 머리가 하얘진다고. 대학교 2학년이고 2, 3, 4, 최소 3년이 남았어요. 근데 그게 한 직업에서 플레이어가 돼도 살짝 곤란한 시점에 지금 최대치를 노려야 할 시점인데 3년이나 있는데 최대치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저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워커가 될 수 있을까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미 공채의 종말이 됐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분이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할 때쯤 나가면 잠깐만 공채가 없네? 잠깐만 내가 생각하는 데는 삼성이나 LG 이런 데 가는 거였는데 없네? 왜? 회사들이 지금 애자일 기업밖에 채용을 안 해요.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솔직히 애자일 기업 각 잡고 네카르쿠베 초당의 하위 이 정도 급 가려면은 경력직 이직을 해도 3년 정도 걸리고 그냥 각 잡고 준비해도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 현실을. 그래야 내가 졸업할 때쯤에 제대로 준비가 되었구나 상태에서 트렌드만 1년 만에 대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동안은 실력을 기르고 4학년 동안은 취업에 관련된 메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커리어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최대한 괜찮은 기업, 그리고 일 잘하는 기업, 그런 애자의 기업에 최대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될 랭크예요. 3년간 해야 돼. 이게 흔히 말해서 비전이잖아요. 저 회사에 들어가면 일을 저만큼 잘하고 프로젝트가 저렇게 진행되는 게 있으면서 나한테 보상도 많이 주어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나도 올라가. 그리고 나도 성장할 기회가 많아.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면 내 성장 수준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예를 들어 레벨 5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지금 현재 내 실력이 레벨 1인데 내 목표가 레벨 3 정도 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움직여야 돼.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뭐다? CTO 시야에서 혹은 내가 창업가가 되거나 글로벌 커리어가 되거나 공통적으로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지표가 매출, 그 다음에 고객, 이 지표로 움직이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워터폴 기업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 마케터만 하더라도 나는 브랜딩만 하면 돼. 매출이 뭔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예산 도둑질이에요. 내가 키워가지고 보상을 제대로 받겠다. 근데 내가 거기에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보상을 제대로 안 주면 난 다른 데 갈 거야. 이 능력까지. 어차피 나는 성장했을 테니까. 보상 제대로 준 기업으로 갈 거야. 그래서 애자의 기업은 그 다음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을 홀딩해야 돼요. 왜? 투자라는 건 대표 보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 보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보고 준다? 팀 보고 주는 거예요. 그 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회사를 키우고 스톡옵션에서 몇 년 이후에 쓸 수 있다 이런 베스팅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의 일하는 플레이어들이 일하는 방식. 세상 워커의 일자리는 거의 없어요. 이제 대부분 가신 분들은 워커로 가신 거고, 그럼 이제 실행 레벨급으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뭘 하셔야 되냐? 첫 번째, 기술 분야를 가리면 안 됩니다. 개발, 인프라, 보안 기초를 잡는데 1년 걸려요. 그냥 이것들 기초를 잡는데 1년 걸려요. 그럼 남은 1년 동안 4학년 올라가기 1년 동안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영역을 자기가 열심히 교류하면서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돼요. 이미 인터넷 다 있거든요. 근데 실패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그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4학년 때 뭐 해야 돼요? 지금 기준점으로는 코테인데 4학년 때 그때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3, 4학년 때는 자격증 취득하면서 자기의 기본기에서 실력을 더 한 단계 넓히기 위한, 그래서 기술 폭을 넓히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 이제 취업 트렌드에 대응하는 거죠. 두 번째, 영어 회화 시작하기. 이거 각 잡고 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이거 절대 혼자, 여기서 말하는 영어 회화,
영어 글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절대 혼자 토익 성적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농협도 이제 토익 안 봐요. 이제 삼성 오픽 할 거 아니면은 거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 회화라고 적어놨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글로벌적으로 일할 때는 각 국가에 있고 인도 같은 데는 인도 안에서도 서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로 전달해야 돼요. 정보 전달.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한국 경영자나 미국 경영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 직원들 뽑으면 제일 많이 겪는 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을 말과 글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웃해야 됩니다. 이게 초보 경영자들은 각 잡고 키우거든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키우면 되겠지. 이렇게 글 쓰는 법 이런 거 말하는 거 가르치면 되겠지. 이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바이바이 아웃해야 됩니다. 회사는 애자의 기업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능력에 의문이 없는 사람들 모아서 팀을 만들어 투자를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거기에 바쁜데 능력에 의문이 있는 사람은 붙잡고 거기서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실 워터폴 기업도 안 돼요. 그냥 잡일을 맡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다 보니까 이익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급 루팡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애자의 기업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어 회화는 진짜 글로 대가 글로까지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 로우 컨택트 시스템은 글로 전달하기 때문에 하이 컨택트 시스템 말로 전달하는 거는 지시로 해서 네가 개떡같이 말해서 찰떡같이 알아들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로우 컨택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글로 전달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진짜 찰떡같이 잘 전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해를 못했다. 내가 저 갭을 제대로 못 잡았구나. 전달을 못했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말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지금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일을 소통하면 회사들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이 컨택트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로우 컨택트 시스템은 달라요. 다르게 전달해야 돼요. 의사 전달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점 자체가 회사에서 명확하게 있어야 그 의사 전달이 사실 명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지표를 보고 움직이고 있구나가 이미 공통인식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건 경영에 관련된 문제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 AI 스쿨 내부에 창업가 지향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요. 자, 실리콘밸리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한국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개발자도 똑같이 매출과 고객의 지표에 따라서 거기에 의논을 하고 같이 도입을 해요. 마케터들과 이런 사람들 같이 기획 회의를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기획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경영의 시스템이 테스트 기반이 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서 대안이 있게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징. 회의를 해도 회의 결론이 안 나와. 그냥 보고서로 써.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실행하고 그 다음 테스트, 그 다음 실행을 뭘 할 건지, 그리고 난 다음 이 테스트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그 과정 중에서 팀이 성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엔 뭐냐?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도 매출과 고객수, 조회 이런 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쇼잉. 졸업할 때까지 준비해야 될 거. 간단히 말해서 제가 뭘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쌓여있는 블로그나 깃허브나 이런 것들이 소스코드 있습니다. 제 코드를 보시면 저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쇼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링크드인입니다. 그래서 링크드인과 연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명함이나 이런 거에는 뭘 하는 사람인지 안 나오니까 뭘 하는 사람인지 뭘 지금까지 준비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특수 분야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거를 좀 스코어화 시키면은 이제 분야별로 좀 시키면은 스킬,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그 다음에 스코어. 자기가 직접 고객과 매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멘탈 스코어. 뭐 예를 들어 왜 그 대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같은 거 멘탈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좀 안 되면 그대로 포기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력한 사람들이라든지 3일은 기분 좋은데 하루는 기분이 나빠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멘탈 스코어. 대부분 보면 멘탈 스코어가 떨어져가지고 못하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올라가는데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더 개선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타인의 발목 잡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웃시켜야 됩니다. 멘탈까지 케어를 해요.
그런 건 못해요. 그 멘탈 스코어는 대부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지고 힘든 길로 스스로 가겠네요 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요, 편안한 길로 가면서 저는 열심히 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치킨과 돈가스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식단을 안 하면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힘든 길을 안 가고 다이어트를 하겠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망이 아니라. 열정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욕심이 있는데 근데 스스로 실행할 욕망은 없어요. 뭐 힘든 길을 가기는 싫어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과 욕망을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 스코어들을 스스로 관리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의 학습 습관, 엄밀히 말해서 학습 습관이 일하는 습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일하는 습관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영자는 비전이 없어서보다는 비전을 실행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목표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뭐 지금 잘못된 목표를 세우셨다.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한 가지 전문성을 추구해서 글로 평생 간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전문성이 계속 바뀌는 시대고 플레이어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 트렌드가 바뀌면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워커가 되면 안 되고 플레이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기초 능력이 철저해져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자기가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보보안 전문 분야를 했느냐? 정보보안 분야를 잡은 이유는 있잖아요. 자바나 네트워크는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바는 모든 비전공자, 전공자들이 다 지원해요. 이미 여기서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민간 시장에. 즉 훌륭한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보안 분야만 하는 이유는 자바나 네트워크에 뛰어난 분들이 많고 교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장인급이에요. 이분들은 가르치는데. 근데 보안은 그런 훌륭한 국비 지원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커리큘럼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모바일 해킹을 100% 해내지 못하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교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집단 교육은 안 돼요. 저희 멘토도 모바일 그 모의 해킹 멘토도 키사나 이런 데 강의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당연히 모바일 해킹까지 100% 해내지 못해요. 왜냐면 이건 학습 방법론이 달라지고 옆에 사람이 하나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시행착오로 겪어나서 멘토링 해야 되고 기초가 부족한 기초가 부족한 거에서부터 단계별로 밟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사실 집단 교육 커리큘럼식으로 하면 그 웹해킹도 그냥 외우는 수준이에요. 그 지원 같은 경우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교수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의 문제가 오히려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업의 문제가 큽니다. 기초 없이 그냥 막 집어넣고 난 다음에 국비지원 모집을 해요. 이거 공짜인가 보다. 그래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선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좀 큰 센터 같은 데는 선수 과정을 당연히 돌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1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업자들도 어떻게 6개월 만에 대조 이렇게 묻다가 앞에 한 6개월 정도 하고 최소 1년 길게 가면 1년 반까지 하는구나.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죠. 그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현업자들도. 근데 국비지원에 제 경험상 제가 국비지원센터에 한 5년인가 6년 있었거든요. 제 경험상 딱 절반 정도 학생은 필기한 노트가 없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기록한 게 없어요. 그냥 그 기록 따라 받아 듣고 그대로 그냥 따라 읽어도 훨씬 나아져요.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거기서 남은 50%, 거기서 20%에서 30%뭐 최소치로 쳐가지고 총 70%는 복습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70%는 다시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필기를 했는데 이거 다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제가 상담을 한다니까요. 그럼 남은 30% 정도가 어떻게든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 외 상위 10%는 뭐? 그것만 절대 공부하지 않아요. 관련된 책 찾아보고 인터넷 자료 검색하고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국비지원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 저기 국비지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기 출신으로 팀장 된 사람들도 있고 CISO 된 사람들도 이제 슬슬 나올 거거든요. 이제 실무 CISO 시대가 됐으니까 연봉 1억 넘는 사람들도 제가 몇 명 봤어요. 국비지원을 시작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 국비지원이란 게 집단교육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처럼 들었으면 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거 안 겪어봤어요. 너 다 안다며. 저는 이거 안 겪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국비 지원에 생기는 이제 지속적인 문제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안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보안 과정이 좀 많이 노후화된 것이 많아요. 제가 인정하는 건 딱 한 군데뿐입니다. 카이색. 카이색 말고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저랑 MOU 맺고 있는 보안 프로젝트. 예. 그 외에는 보안 과정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국비 지원을 돌리는 과정. 근데 사실 있잖아요. 그 노후화됐다는 게 그게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초를 가르쳤는데 지금 시장은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기초를 가르치고 그 뒤에 게 있어야 하는데 그 뒤에 게 하려고 하면은 그 집단 교육 커리큘럼상 굉장히 길어져요. 저희가 개인 맞춤 하는데 1년 반 걸리거든요. 2년 걸릴 때가 가끔 있어요. 네, 1년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분명 시장에 취업할 때는 이 정도로 필요한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 기초적인 건 당연히 다 거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가기에는 집단교육 커리큘럼에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영상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그래서 보안 분야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화된 거 지금 애자일 기업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학습 방법이라는 게 실습이 아니라 이론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열심히 외우고 이해하면 시험 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럼 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한 번도 실습에 관련된 거, 트레이닝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분들이 그 말을 하시거든요. 이론은 200년 가지고도 커리큘럼식으로 땅땅땅 강의할 수 있다. 근데 실습은 있잖아요. 5명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한 번에. 가장 좋은 건 1대1로 PT처럼 하는 거고 실습은 사실 5명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선이 딱 어느 정도 수준 올라온 사람들에게 1대 3, 4 정도로 하는 거예요. 5명은 최대치로 치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고 트레이닝식으로 훈련 받는 걸 우리는 학습이라고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습은 집단교육 커리큘럼식으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은 줄리어드 음대에 보면은 교수 대비 학생 비율이 1대 2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실력이 좀 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집단 교육으로 실습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강사 양성 과정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뭐 20명 데리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던져주는 대로, 이런 디테일이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고, 수준이 도달한 사람들끼리만 모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잡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개인 맞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3단계 컨솔리급에 가서는 이제 한 5명, 6명 이렇게 굴릴 수가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많아봐야 한 4명,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정보보안 분야의 시장. 저는 최근에 올린 글이 있거든요. 정보보안 취업지도 이거 3년 만에 올린 건데, 사실 3년 동안 달라진 게 없어서 올린 거예요. 어차피 일정 수준 인계점을 넘었고, 그 인계점을 넘으면 무조건 취업을 하고 하는데, 그 인계점을 넘기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뭔 말을 했느냐? 여기는 지금 정체되어 있다. 특히 SK인포색의 신수영 박사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는 탈보안으로 넘어가서 보안 전문가의 장점을 살린 CTO가 되어야 한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잘 되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CTO가 될 수도 있고, 보안 전문가도 다른 분야를 찾아서 잘 되는 방향을 찾아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분명 보안 담당자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근데 보안 시장 자체는 지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있으면은 보안 시장 자체가 클 수가 없어요. 각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한 분야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뚫고 올라가는 게 성장이거든요. 조직의 성장. 그래서 그 회사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은 못 따라가요. 왜? 여러 명이 시너지가 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안 시장의 성장도 그런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런 시너지가 안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보안 전문가는 CTO가 되어야 된다.
왜? 여러 분야를 이렇게 다 소화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저는 보안 전문가는 딱 CTO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제 실제로 애자일 기업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워터폴 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애자일 기업으로 가야 되고, 그거 아니면 그냥 솔루션 운영하는 그런 초창기 상태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비즈니스 KPI도 따지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하되 기본적으로 탈보안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CTO 커리어로 추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보안 시장이란 게 사실 처음 시작부터 진입장벽이 있어요. 초봉은 낮은데 연봉 5년 차 이상 되면 그럭저럭 연봉 잘 올라가고 뭐 5천대 이상, 6천대 이상 찍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적당히 안 줄여도 이미 처음 시작부터 진입장벽이 생겨가지고. 근데 전문 업계가 워커화가 되면 안 되지. 선수들이 모인 업계인데 전문 업계는 플레이어화가 되어야지. 근데 지금 전문 업계가 저는 워커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부 담당자로 어떻게 이직을 잘 할까, 그걸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담당자, 저는 그래서 이 업계가 지금 무기력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데 반대로 보안이랑 인식이나 이런 건 줄어드냐? 아니면 담당자 분야는 훨씬 더 늘어났어요. 훨씬 더 정착이 잘 됐고. 그래서 담당자 쪽으로 노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기야 뭐 담당자가 선수들이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은 선수들이 있어야 어깨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띠올이나 저기 S2W 그런 회사들이 중요한 겁니다. 플레이어들이 모여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주류가 되고 올라가고 선도하고 그런 입장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창업을 하다 보면 창업이나 뭐 원래 처음에 IT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제 제자 중에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에서 오래 파가지고 클라우드 컨설팅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회사 그걸로 인프라를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건 자기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취미생활로 해야 되고 욕심인 거고, 내가 잘하는 거 중에서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잘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잘 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내가 변화해 가면서 학습해 가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테스트를 많이 할수록 조직으로서 개인으로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이고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워커를 키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 플레이어급이 될 사람들만 키우겠습니다. 여기는 진로에 관련된 올바른 의사결정에 대해서 슬쩍 말한 건데, 제 지인이 한 말 중에, 제 지인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괜찮은 거 하나 가져왔어요. 인생을 말아먹기 가장 좋은 질문은 말이야,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이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모의학학을 가야 되나, 보안 컨설팅을 가야 되나, 관리보안을 가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학교 내가 개발자를 해야 되나, 인프라 엔지니어를 해야 되나, 보안을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기 전에 공부하세요. 어차피 어느 쪽으로 하든 주변 도메인의 파악은 모두 도움이 되고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공부를 하세요. 클래스를 이미 높이세요. 랭크를 높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모두가 CTO급의 수준이 돼야 되고 이것저것 파악을 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단지 전문 분야가 다를 뿐. 예를 들어 내가 주변 도메인 백엔드 개발자가 뭐 AWS나 이런 인프라에 대해 파악을 했다고 해도 데브옵스 팀만큼 그 정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같이 일하고 내가 백엔드 개발자로 굉장히 뛰어난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가능하거든요. 반대로 데브옵스 하는 사람들도 백엔드 개발자만큼 백엔드 개발을 잘 못해요. 똑같은 겁니다. 나는 무엇이 될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잘 되는 대로 내가 빠르게 도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거, 그 중에서 뿌리가 되는 게죠. 이게 CS 이론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거는 기술을 뜻하는 거고요. 민간 시장에. 우리한테 코드 하나란 건 사실 웹개발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코드 하나로 말하는 거긴 한데, 이게 좀 일반적인 기준과 좀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우리의 미천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이게 뿌리가 되는 기준입니다. 이거의 1단계예요. 이게 1단계예요. 이거 1단계를 하는데 1년이 걸려요. 반대로 이게 되는 상태에서 2, 3단계 넘어가는 거는 6개월, 3개월, 오히려 시간이 더 줄어요. 왜? 이것들에 대한 응용이니까. 클라우드도
예전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거기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면 용어가 좀 다르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존에 새롭게 생긴 거는 비즈니스적으로 효율이 좋은 거지, 그게 굉장히 기술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정도로 달라진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지적 자원들을 그대로 응용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게 나오면 기존의 걸 파괴하긴 하는데 원래 있던 지적 자원을 그대로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된 파괴된 쪽에 일자리에 있어도 뒤늦게 가면은 그냥 적응이 되는 거고 빠르게 가면 선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더 많이 받고 랭크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험은 내가 뭘 하는지 모를 때 위험이 닥친다. 상황에 맞는 행동. 이게 뭐 잘 되는 거에서 내가 도전해가지고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애자일 기업이 주류인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대로 졸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워터폴 기업 취업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공채가 없네.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거기에 또 이제 인문계형 취업 컨설팅을 끼어들어요. 자, 이거 몇 개 안 되죠. 여기서 자소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소서 첨삭 받잖아요. 그거 다 떨어집니다. 왜? 인문계형 취업 컨설턴트들은 IT인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 그런 건 몰라요. 자기네 기준으로, 또 이 사람들 굉장히 옛날 기준으로 그냥 뽑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했다면 그냥 컴공과 학점 잘 받고 졸업하면 잠깐만, 나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네. 이거 외국도 똑같습니다. 한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다 똑같아요.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도 자기가 뭐 좀 적당히 안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가? 그럼 MIT나 스탠퍼드나 카니기 멜론 이런 대학은 다르나? 그래서 거기에 무크 동영상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면 잠깐만, 저기도 똑같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잘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어느 대학이든 똑같아요. 이게 집단 커리큘럼에서 실행 레벨급이 안 나온다고요. 실습을 학습하는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대로 졸업하는 게 문제가 뭐냐, 위험은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위험을 생각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략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실행 레벨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실행 레벨 몇 개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전략 목표에 맞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 자체 목표가 처음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목표가 나는 애자일 기업용에 적합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워터폴 기업용 워커가 되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고 퀄리티 있게 하고 이런 걸 열심히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 의사결정 중에 성장하는데 항상 기억해야 될 의사결정은 있잖아요. 경험자와 전문가의 템플릿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있잖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거 필요해. A라는 게 필요해. 근데 우리 회사에 처음에 뭘부터 할 거예요? 경험자부터 찾겠죠. 없어요. 근데 외부에 전문가가 있어. 그럼 전문가를 의뢰해가지고 전문가의 템플릿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템플릿 사와서 내부에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그 전문가의 템플릿대로 우리가 다시 일을 해보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의사결정은 뭐예요? 야, 일단 해봐. 니들이 알아서 해봐. 나는 하라고 시켰어. 이러면은 못해요. 못해요. 똑같이 내가 공부할 때 혼자 독학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경험자와 전문가의 템플릿을 맞고 그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수준급에 오르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시행착오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교류 모임 받고 저런 식으로 하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실패를 해보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는 누가 키워줄 수가 없어. 이미 충분히 컸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내 경험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험자와 전문가의 템플릿을 받아서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조가 안 흐트러지고 전략 목표가 안 흐트러집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근본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 시절에부터 제대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합니다. 경험자와 전문가의 템플릿 없이 그냥 내가 독학하고 이래저래 해보겠다. 그러면 하게 되는 건 제일 익숙한 걸 하게 되는 거죠. 뭐?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 그럼 시험용. 북스마터. 뭐 공공기관 공기업 여기서 워커로 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학습 환경 현재 상태. 쉽게 말하면 열심히 학점을 받고 열심히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무엇을 대해서 안다. 대학생들의 문제점 자체는 수업을 들었다. 그러니까 안다. 근데 회사에서 못 써먹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똑같이 이게 외국에도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컴퓨터공학과 입학하면 내가 이거 분명 수업을 듣고 어떻게든 해보고 하는데 왜 자유자재로 안 되냐, 코딩이 자유자재로 안 되냐, 그거는
알고리즘 단계로 넘어와야 이제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자유자재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어떻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컴퓨터공학과 대학생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고민들 한 번씩 다 겪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학점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대로 갔는데 뭐 기술이 발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식은 폭넓게 쌓는데 뭐 교수님들 다 좋으신 것 같다. 막 한데 이제 전공 공부에 빠지니까 영어 자격증 준비할 시간도 없고 코딩 해볼 시간도 굉장히 없다. 열심히 학습만 하고 있다. 학점을 위해 학교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이거 이거 저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는 건가? 문제가 없는 거가 아니에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건 뭐냐면 학자가 되는, 논문을 쓰고 학자가 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거예요. 교수님들은 엔지니어가 아니거든요. 현업 엔지니어가. 교수님들은 학자거든요. 논문 쓰고, 예, 정확히 교수의 역할은 논문을 잘 써야 됩니다. 연구를 잘하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시장에 돌아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컴퓨터공학과 대학생들이 처음에 입학하면 왜 처음에 구글에 코딩할 때 코딩 테스트 이렇게 보게 됐냐면은 그 자료 구조의 기초적인 것도 못 익히고 들어와서 개발자 하겠다고 오는 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나 그 당시에 대학원생, 졸업생들, 석사학위생들 이렇게 뽑아놓으면 얘네들 보면 매트랩만 돌려놓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자료 구조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부랴부랴 시험 치는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세상사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취업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더 이상 이런 사람들 안 뽑으니까. 능력에 의문이 있는 사람들 안 뽑아요. 근데 이게 대학생들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왜?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걸 열심히 하면 제가 취업을 잘 하겠지요?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들어왔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학은 이런 간단히 말하면 대학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구글에 스카우트 되는 게 고졸 사람들도 스카웃이 되는 그런 시국이라 학교 성적은 적당히 잘 받아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시장 기술의 전천후 그리고 첫 회사를 일 잘하고 연봉 높은 데 가고 글로벌 커리어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해서 영어가 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이게 목표예요. 지금 수업에 열심히 시간을 뺏기는 게 적당한 수준이어야 돼요. 필요한 것만 익히고. 안 그러면 취업을 못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저 목표가 이건데 이 목표에 맞는 실행 레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은 아니죠. 왜 위험이 생겨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목표에 안 맞는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하거나 개발자가 되기 위하거나 CTO나 기술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문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 세계 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거 듣기 전에 실행 레벨급을 몰라요. 사실 이게 취업하면 자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취업하면 뭐 하라고 해도 왜 공부 안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내는데 간단해요. 우리가 커리큘럼을 잡아서 너네들이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뭐 따로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수준 임계점에 도달해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근데 걔들이 생각하는 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커리큘럼과 방향과 목표를 다 잡아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도달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목표를 잡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하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러면 또 이제 망하는 겁니다. 예, 언제나 이게 회사에서 똑같은데 회사에서 일하는 자기 스스로 평가를 낼 때 내 수준은 한 5 정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 회사 입장에서 너는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2밖에 못할 일을 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윗단계 일을 맡겨야 되는데 네가 그 수준이 안 돼서 못 맡기는 건데 스스로 자기가 5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2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